이번 순서는 영화계 소식은 물론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무비토크입니다. 네,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이 부산국제영화제 축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맞아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고요. 네. 거의 열흘 동안 1년 동안 그 만나야 될 영화인들을 다 만나고 온 것 같아요. 부럽네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 부산에서 가져온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장영엽 기자와 함께하는 무비토크 기대가 되는데요. 네. 먼저 영화계 핫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영화 기자들이 부산영화제에 가면은 반드시 주목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예, CJ, 롯데, 쇼박스, 뉴 등 주요 한국 영화들을 투자 배급하는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라인업을 한국 영화 라인업을 공개를 하는 자리인데요. 네. 이들 행사에서 이제 가면은 앞으로 극장가에서 어떤 한국 영화가 나올 것인가 이거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산영화제 기간 동안 한국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이 공개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한국 영화 라인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자님이 직접 부산영화제에 참석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어느 네. 때보다 생생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도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네. 어떤 영화들이 쭉 줄짓게 될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CJ 엔터테인먼트의 작품으로는 네. 추창민 감독의 7년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류승룡 씨와 장동건 씨가 주연을 맡는 이 작품은 정유정 작가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오. 살인자의 아들로 살아온 한 남자가 7년 전 일어났던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날 밤의 진실을 알게 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강우석 감독의 20번째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가 배경으로 대동여지도의 목편본을 만드는 김정호의 여정을 쫓는 영화고요. 네. 또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가 있습니다. 오. 예, 하정우 씨, 김민희 씨, 그리고 김태리라는 신인 여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요. 네.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를 원작으로 아. 하는 작품으로, 그리고 1930년대 한국과 일본이 배경입니다.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귀족 아가씨와 그의 재산을 노리는 백작, 그리고 백작에게 고용돼 아가씨의 하녀로 일하게 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책으로 먼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어떤 영화들이 있던가요? 네, 다음은 이제 롯데의 작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조정석, 이하나 주연의 특종 량첸사랭기라는 작품인데 네. 이 영화는 곧 무비토크에서 소개해드릴 거라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간단히 하고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조선마술사는 몇 달 전 제대 소식을 알린 배우 유승호 씨의 스크린 복귀작이죠. 오. 네, 유승호 씨는 이 영화에서 위험한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무대에 오르는 조선 최고의 마술사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네. 또 덕혜옹주는 봄날은 간다로 유명한 한국 멜로 영화의 거장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는 신작이고요. 일본의 볼모로 잡혀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삶을 다룰 이 영화에는 손예진 씨가 주연을 맡을 예정입니다. 네, 네. 손예진 씨는 일전에 이 허진호 감독의 전작 외출에 또 배용준 씨랑 같이 네, 나왔던 걸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손예진 씨가 표현하는 덕혜옹주 정말 캐스팅 잘 됐다라는 생각 들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밖에 또 다른 투자 배급사 작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쇼박스는 이윤기 감독의 신작 남과 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남과 여는 눈 덮인 핀란드에서 만나서 금지된 사랑에 빠지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두 남녀가 전도연 씨와 공유 씨입니다. 공유 씨 오랜만이네요. 네, 그리고 군도의 그 윤종빈 감독이 제작하는 검사외전이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네. 이 작품은 검사와 사기꾼의 그 버디 무비를 표방을 하는 작품으로 검사가 어떤 일을 겪은 뒤에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그 뒤에 누명을 벗기 위해서 결코 믿음이 가지 않는 이 사기꾼과 어쩔 수 없이 그 협력 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데요. 네. 재밌는 점은 검사 역할이 황정민 씨고 사기꾼 역이 강동원 씨. 바뀐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참 기대가 되는 영화고요. 네. 이 밖에도 박보영 씨가 수습 기자의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작품이 네. 있고요. 정말 적나라하네요. 네, 그리고 신세계를 연출한 박훈정 감독의 신작 대호는 일제강점기 마지막 호랑이와 그 명포수 천만덕 최민식 씨가 연기하는데요. 네. 천만덕의 이야기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네, 명배우 네. 최민식 씨의 열연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장혁 궁금합니다. 기자님이 상당히 많은 영화 소개해 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어떤 영화가 제일 기대가 되시던가요?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밝히면은 뭔가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영주 씨는 어떤 영화가 제일 관심이 가요? 저는 이 강동원 씨가 사기꾼으로 나오는 이 영화를 한번 꼭 주목해서 보고 싶네요. 저는 네. 손예진 씨 나오는 덕혜옹주. 아, 예, 저도요. 제가 이거 책으로 봤거든요. 네. 예. 몇 그랬나요? 권 안 본 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이 그러셨겠네요.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질지가 너무 네. 궁금합니다. 이거 한번 예. 다 챙겨보고 싶네요. 예, 과연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 나중에 어떤 영화가 웃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신작 영화 알아보는 소식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신작 어떤 영화일까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전설로 남은 인물이죠. 네. 제임스 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라이프입니다. 사실 저도 제임스 딘 세대는 아니거든요. 네. 예, 제가 좀 더 전이죠. 살아있을 때 모습은 못 봐서 그렇죠. 나중에 뭐 화보나 영화로 봤는데요. 네. 뭐 정말 잘생겼고요. 또 하나 제임스 딘의 특징하면은 정말 안타깝게 어린 나이에 요절을 요절을. 한 네. 그런 불운의 인물이잖아요. 네. 과연 이 영화 라이프에서는 제임스 딘의 이런 일생이 어떻게 그려질지가 참 궁금해요. 네, 이 영화가 좀 재밌는 점이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 자체가 무척 짧은 시기를 살고 갔지만 네. 그 짧은 인생 중에서도 지극히 짧은 시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네. 라이프의 줄거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네. 무명 사진작가 데니스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 스타가 되기 전에 제임스 딘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먼저 알아보는데요. 흔한 홍보 사진에 지쳐있던 데니스는 제임스 딘을 찾아가서 특별한 사진을 찍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즉흥적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여행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제임스 딘의 어떤 이미지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인 사진 작가와 제임스 딘의 한때를 그린 영화. 네. 뭔가 제가 알기로는 제임스 딘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뭔가 사진 작가와의 에피소드를 다뤘다. 네. 이건 좀 평범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걸 네. 꼭 영화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님?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네. 이 영화의 목표하는 그런 점이기도 한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네. 네, 라이프는 제임스 딘의 화려한 인기나 또 굉장히 여성 편력도 화려했고 또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비교적 덜 알려진 평범한 모습을 그리는데 주목을 하는 영화입니다. 네. 이를테면 조카와 책을 읽거나 술에 취해 잠든 모습과 같은 그런 소박한 일상에 주목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제임스 딘의 다양한 모습과 그 아래 숨은 내면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관객들이 스스로 상상을 하게 그런 만드는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안톤 코르빈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연출 스타일이 뭔가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사건을 굉장히 좀 이렇게 화려하게 그린다기보다는 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긴장감을 이렇게 포착하게 하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라이프에서도 보면 안톤 코르빈 감독은 극적인 사건 없이 두 사람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세심하게 포착합니다. 네. 특히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달랐던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상황은 생각보다 큰 감정의 진폭을 만들어내는데요. 왜 저희도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왜 인터뷰하는 사람과 인터뷰 당하는 사람의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사진을 찍는 사람과 사진을 찍히는 찍히는 사람. 사람의 그 긴장감이 있는데 원치 않는 순간에 카메라 앞에선 제임스 딘이 말없이 눈썹을 찡그리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감정인지. 예리한 네. 그 긴장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포착을 한 영화고 네. 이 장면에서 할리우드 톱스타 데인 드한과 로버트 패틴슨이 그 연기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네. 그래요. 이 제임스 딘의 화려한 화보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그리고 제임스 딘의 소소한 생각까지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전기 영화라고 할까요? 네. 네. 예, 그 짧은 시간을 다루는 라이프라는 영화. 제임스 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개봉작도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개봉작은요. 식스센스와 언브레이커블, 사인과 레이디 인 더 워터 등 음산하고 긴장감 넘치는 미스터리 호러 영화로 유명한 감독이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신작 네. 더 비지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나이트 샤말란 감독 네. 정말 공포 영화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제목도 더 비지트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그렇죠. 벌써 느껴지는데 줄거리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베카와 타일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사는 집을 일주일 동안 방문을 합니다.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이 속 깊은 베카는 자신들의 여행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엄마의 일생에 바치는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네. 이렇게 그 다짐을 하면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할머니의 시골 농장으로 떠나는데요. 아이들의 눈에는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고즈넉한 시골 농장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네, 여기까지는 참 좋네요. 네, 하지만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 9시 반 이후로는 절대로 방문을 열지 마 라고 하는데 네? 늘 야식으로 그 먹던 쿠키 생각이 나는 바람에 베카는 급기야 카메라를 들고 몰래 쿠키를 훔쳐먹는 과정을 찍겠다면서 방문을 열고 맙니다. 카메라를 참 좋아하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그건 그렇고 이 할아버지 좀 너무하네요. 그냥 가만히 뒀으면 9시 반에 잘 텐데. 그러니까요. 열지 마 그러니까 열고 싶잖아요. 아이들 네. 심리가. 네. 그럼 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요. 할아버지가 좀 나쁘네요. 네.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더 비지트는 요즘 할리우드 공포 영화의 뜨거운 트렌드이기도 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크 다큐멘터리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허구의 사건을 실제 상황처럼 가공한 극영화를 말하는데요. 네. 네, 어린 베카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에 과연 무엇이 찍혀 나올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이 프레임의 공포는 관객의 눈과 기대를 풍부하게 충족을 시켜주면서 그 본연의 공포 효과를 최대한 살립니다. 네. 네, 그리고 더 비지트의 장점은 코미디와 호러 그 요소가 적절하게 뒤섞였다는 점인데요. 아, 그래요? 일단 아까 그 쿠키를 먹고 싶어서 나갔다는 것부터 뭔가 좀 설정이 웃기지 재밌어요. 않나요? 네. 그 괴이한 노부부를 연기한 배우 디애너 듀나건과 피터 맥로비의 관록 있는 연기와 더불어서 두 아역 배우의 그 귀여운 연기가 영화의 재미와 몰입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타일러를 연기한 그 에드 옥손볼드라는 아역 배우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아마 올해 보시는 그 공포 영화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게 무서운 동시에 가장 웃기는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어려운 그러게요. 건데. 네. 코믹과 공포가 공존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역시 공포 영화의 대가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화 더 비지트 극장에서 꼭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영화가 사랑한 서울. 네.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힌트는 아까 핫이슈 코너에서 잠깐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해드리려고 신작 영화 라인업을 제가 쭉 소개해드리다가 네. 아, 이 영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남과 여라는 신작으로 곧 돌아올 이윤기 감독의 전작이죠. 네. 2008년도에 개봉했던 멋진 하루입니다. 아, 저 이 영화 봤습니다. 하정우 씨 그리고 전도연 씨가 끊임없이 티격태격했던 네, 밀당 아닌 그렇죠. 밀당을 했던 그런 영화 같은데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줄거리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희수와 병우는 한때 연인이었습니다. 네. 사귈 때는 호의적으로 했던 행동인데 헤어지면 상대방이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경우가 있죠. 사귈 때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며 어느 날 갑자기 희수가 병우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병우는 그만한 돈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법으로 돈을 갚기로 하는데요. 병우는 희수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면서 지인들을 찾아가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꿔모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빚지는 빚을 또. 네. 네. 그러면 이 영화 속에서는 서울의 어디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영화는 그 차를 타고 가는 그런 로드무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의 다양한 찰나들을 포착한 그런 장면들이 인상적입니다. 네. 병훈이 희수의 차를 타고 그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장소가 서울이기 때문에요. 서울의 다채로운 그런 장소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면은 용산의 경마장입니다. 네, 예, 경마장이요. 네, 이윤기 감독에 따르면 영화의 첫 장면이기도 한
이 씬은 상당한 물량과 엑스트라를 동원한 대규모 촬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윤기 감독은 이 경마장이라는 공간을 신비한 곳으로 묘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직 개장하기 전 어두컴컴한 경마장에서 헤매다가 밝은 장소로 나아가는 장면이 희수의 마음이 불안했다가 점점 안정을 되찾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고요. 네. 또 잠수교가 등장하죠. 네. 병우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서울 남단 북단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다녀요. 때문에 네. 예, 서울의 남과 북을 잇는 그 대표적인 다리인 이 잠수교를 지나가게 됩니다. 잠수교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 이 장면을 촬영할 때 전도연 씨와 하정우 씨는 마치 여행 가는 기분으로 재밌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의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네. 이윤기 감독은 무전기로 일부러 들으면서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내용이 얼마나 재밌었으면 감독님이 맞장구까지 쳤을까 그 대화 내용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다른 장소 볼 수 있을까요? 네, 병훈과 휘수가 기찻길에 서 있던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이곳은 서소문의 철도 건널목입니다. 아. 이윤기 감독은 철도 건널목이 지나가면서는 늘 되게 재밌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새 있게 되는 공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장소의 도시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살려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이거는 영화만 보고 있어도 내가 운전하고 그냥 서울 곳곳을 다닌 느낌일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서울에 상당히 다양한 많은 곳들이 등장하네요. 네, 그리고 기자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안 본 영화는 꼭 보고 싶고 본 영화도 또 보고 싶어집니다. 네. 오늘도 영화 소식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시내 21의 장혜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